2021년 4월 4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구미 여아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 사건 개요를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봤는데 그 가설은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정엄마 석 씨와 딸 김 씨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딸을 출산했죠. 그 딸을 출산했는데 그 딸 둘 다 외도를 해서 낳은 딸들이죠. 둘 다. 왜냐하면 이제 김 씨가 낳은 딸도 전 남편하고 혈액형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외도를 해서 낳은 딸인데 첫 번째 가설은 어떻게 됐냐면은 김 씨가 낳은 딸을 석 씨가 바꿔치기를 했죠.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김 씨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애를 키우고 한 3년쯤 돼가지고 훗날 나중에 김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친정엄마 석 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들어서 아이를 유기치사한 거, 그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친정엄마 석 씨가 김 씨 몰래 바꿔치기 한 사실을 김 씨가 그 당시에 몰랐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마침 3년 후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고 간 경우, 그 두 가지 가설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가설. 그렇죠. 근데 저는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좀 더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수사해야 될까요? 재혼한 현 남편을 조사해 보면 알죠. 재혼한 현 남편에게 뭐라 그러면 되죠? 당신이 김 씨랑 재혼할 당시에 김 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그럼 뭐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현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 하면은 숨기고 자기가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알았을 경우, 현 남편이 알았을 경우에 그럼 당신은 김 씨가 홀로 키우고 있는 딸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나중에 재혼할 때 애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 씨와 재혼한 현 남편을 조사하면은 두 번째 가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 남편도 좀 조사를 해봐야죠. 재혼할 당시에 김 씨가 혼자서 그 여아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 왜 재혼할 때 그 데리고 오지 않았냐고 물어봤냐?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상황을 수사를 해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근데 두 번째 가설보다는 첫 번째 가설이 더 유력하죠. 그렇죠? 어, 친정엄마 석 씨가 김 씨 몰래 그 바꿔치기를 한 것이고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이 들어서 아이를 유기치사하고 갔다. 이것이 가장 좀 매끄럽죠. 예. 두 번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재혼할 때 껄끄러우니까 자기한테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를 버리고 갔다. 그런 가설도 있죠. 근데 두 번째 가설이 좀 설득력이 좀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면은 김 씨가 그 아이를 되게 애지중지하게 키웠어. 근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많았단 말이야. 김 씨가. 많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단지 재혼할 때 거추장스러워서 버렸다는 가능성보다는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3년 후에 알게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를 굶겨 죽였다. 이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친정엄마 석 씨는 왜 바꿔치기를 했을까요? 그게 매우 궁금하죠, 우리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석 씨가 끝까지 그 입을 다물고 있죠. 자기는 출산한 사실도 없고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뭐라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뒀냐면은 그 김 씨가 왜 갑자기 애를 3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를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를 3년 동안에 잘 키웠어.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 김 씨가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했다더라고요. 뭐 보고 싶다 그러고 물론 이제 그것이 그 위장하고 가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아기의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3년 동안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 씨가. 근데 그러던 김 씨가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선 아이를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 그것은 아이에 대한 그 애정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갑자기 애정이 있다, 애정이 사라졌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다, 애정이 사라졌어. 그럼 왜 사라졌겠느냐는 거죠. 김 씨가. 그 사라진 이유가 우리가 추리를 해봤을 때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친정 엄마가 그 김씨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바꿔치기 한 것을 3년 후에 김씨가 알게 되어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아이를 방치하고 딴 데로 간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석씨는 그 아이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석씨는 그 끝내 자기 딸인 김씨가 바꿔치기 한 사실을 모르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알기를 바랬을까요? 모르길 바랬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김씨, 자기 딸인 김씨가 친정엄마 석씨가 자기가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아챈 거야. 아, 얘가 알아채서 얘를 이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했구나. 일은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석씨와 김씨의 관계는 어때요?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석씨도 김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고 김씨도 석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게 김씨 심정일 거고, 석씨는 어때요? 딸을 속였는데 얘가 벌써 눈치챘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애를 그렇게 죽이고 가면 되나, 애를 버리고 가면 되나, 이런 감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감정도 있지만 둘 사이는 또 어떤 감정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고 그 딸이고 일은 이미 벌어졌고, 어때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지. 둘 다 성격이 모진 성격 같지는 않아요. 그 석씨하고 김씨가 그 성격이 모진 성격 같지는 않아요. 그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둘 다 좀 정이 있고 감정이입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그 이제 MBTI에 보면은 ISFP형하고 INFP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어. 근데 그런 유형, 그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약간 그쪽 유형이거든. 제가 MBTI를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알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유형이야. 그런 유형은 성격이 모질지 못하거든. 그래서 석씨하고 김씨 사이는 애증의 관계야. 증오의 감정도 있지만 또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둘이 공모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했다든가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석씨는 김씨가 자신이 바꿔치기 한 사실을 영원히 몰라주길 바랬죠. 그리고 그 아기를 잘 키워주기를 바랬죠. 근데 김씨는 어때요? 자기 친정 엄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이 아이는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진짜 아이는 어디 갔을까, 분노의 감정이 일었겠죠. 그래서 애에 대한 애정이 식었죠. 그래서 그냥 나비두고선 가버린 거죠. 석씨는 어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애를 이렇게 버리고 가서 죽게 만들면 되느냐, 뭐 이런 감정도 있겠죠. 하여튼 둘의 감정은 그렇다고. 근데 석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석씨가, 친정엄마 석씨가 일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본 사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설에서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유력해.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낮죠. 그게 뭐냐면 친정 엄마랑 김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이죠. 근데 공모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죠. 왜 그러냐면은 김 씨가 석 씨가 하는 일에 공모해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공모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 씨하고 김 씨가 공모를 했다면, 야, 내가 낳은 딸이 있어. 너가 낳은 딸이 있지. 근데 이 딸을 네 딸로 해가지고 키우고 네 딸은 그냥 처리해 버리자. 딴 데로 보내든가 처리해 버리자. 이러면은 김 씨가 그 말에
동의를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지. 아니 자기 딸이 있고 자기 친정엄마가 낳은 딸이 있어. 둘 다 외도를 통해서 낳았어. 근데 지 딸은 버리고 자기 엄마 딸을 자기 딸로 키우는데 동의를 해줄 리가 없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동의를 해주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석 씨하고 김 씨가 공모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딸을 기르고 또 그 딸은 다른 데로 처리하고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 첫 번째 가설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현 남편, 그러니까 재혼한 남자를 조사해 보면은 그 알 수 있겠죠. 재혼할 때 딸을 키우는 딸이 있었던 사실을 아느냐. 근데 재혼할 때 그 딸은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현 남편을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은 석씨 친정엄마 석씨가 왜 애를 바꿔치기 하고 애를 그 한 명의 아이를 어디다가 처리했냐는 거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리고 그 김 씨의 친딸은 대체 어디 갔는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가장 미스테리한 거는 석 씨가 왜 바꿔치기를 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제일 미스테리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아원에 보냈는지, 아니면 나쁜 방법으로 해코지를 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수사는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죠. 그래서 그 석 씨의 그 남자 관계를 지금 수사하고 있고, 또 석 씨의 그 출산을 도왔던 사람을 찾고 있죠. 그렇죠? 친정엄마 석 씨는 핸드폰으로 셀프 출산이라는 걸 검색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거는 자기 딸을 위해서 셀프 출산을 검색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죠. 본인의 출산을 위해서 셀프 출산이라는 것을 검색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래요? 아니, 딸은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딸은 몰래 낳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딸은 그러니까 자기 김 씨는 산부인과에서 낳고 이래가지고 정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낳은 거에 대한 사진도 찍고 뭐 혈액형도 저것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산부인과 몰래 낳은 건 누구예요? 석 씨가 몰래 낳았지. 셀프 출산을 검색한 이유는 석 씨가 본인의 출산을 위해서 검색한 거예요. 딸을 위해서 검색한 게 아니라. 그걸 검색했으면 딸이 뭐 집에서 혼자 낳았겠지. 근데 딸은 분명히 산부인과에서 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석 씨의 남편은 어때요? 자기 부인이 임신한 사실, 출산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같은 부부인데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그 석 씨 남편이 그, 그 방송에 나와서 막 인터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내가 같이 부부로 사는데 내 마누라가 출산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냐. 근데 저는 석
석씨 남편의 진술을 그거 다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석씨랑 석씨 큰딸이랑 석씨 이 세 사람은 그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인데 뭐 공모를 했는지 공모를 하지 않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그건 이제 그쪽 사람들의 진술인 것 뿐이지. 근데 지금 사건에서 밝혀진 것은 DNA가 사망한 딸의 DNA가 석씨의 DNA랑 일치한다는 것.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석씨가 출산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과 검찰은요,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할 때요, 어떤 참고인이나 어떤 피의자나 그런 진술은 그냥 그런 진술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그, 그 진실성을 굉장히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떠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검찰과 경찰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DNA가 일치했다는 사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선 이제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거죠. 출산했느냐, 출산하지 않았느냐, 그건 그 사람들 떠드는 얘기고, 출산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석씨의 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 진술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석씨의 남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석씨는 왜 바꿔치기를 했느냐? 그게 참 미스테리하죠. 네. 그 사라진 딸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될 일이죠. 지금 수사에서 밝히려고 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사라진 딸, 김 씨의 친딸 어디 갔느냐? 그렇죠. 이제 뭐 구미 여아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사건에 속하죠. 근데 워낙 좀 미스테리한 부분, 석씨가 그 바꿔치기 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상상이 쉽게 상상할 수가 없죠. 쉽게 추리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석씨만 알고 있는 거죠. 왜 바꿔치기를 하고 애를 어떻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동기라고 뭐 상정할 수 있는 할 만한 게 없는데 그것도 자기 딸을 속이면서까지 김 씨를 속였잖아. 석 씨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일을 벌려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경우, 석씨 입장에서.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이 높죠. 자신의 치부를 감추. 뭐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건에서. 그렇다면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인데 자신의 치부를 감출 만큼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자도 아니고 또 명예 감정이 뭐 강한 여자 같지도 않고 근데 그냥 자기가 낳아서 키우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예. 이제 수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건의 전모는 밝혀질 거예요. 이 사건은 범행한 범인이 이미 신병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둘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 김 씨와 석 씨가 구속돼 있는 상태죠. 근데 석 씨가 지금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죠. 실토하지 않고 있잖아요. 절대 자기는 출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뭐 한간에서는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 그때 바꿔치기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때 바꿔치기 된 게 아니라 김 씨가 아기를 낳고 그 친정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 바꿔치기 한 거라고. 그때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좀 저간 게 뭐냐면, 이 아기를 석 씨가 딸을 낳을 시점하고 김 씨가 딸을 낳을 시점이 텀이 있었어. 한 2개월 정도 텀이 있었어. 그럼 아이 신생아가 2개월 차이 나는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면은 김 씨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게 좀 의문스러워. 벌써 2달 된 아기랑 뭐 1달 된 아기랑 이제 생후 뭐 100일 된 아이랑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거든. 그렇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자기 친정엄마 바꿔치기 했는데 김 씨가 몰랐을까?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출산한 요 텀이 생각보다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친정엄마 석 씨가 낳은 출산이랑 딸이 낳은 출산이 그렇게 뭐랄까 그 사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난 것 같아. 길어야 1달 정도. 길어야 1달 정도. 뭐 짧으면 한 보름 차이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데 김 씨가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리고 김 씨가 그냥 부모님이 키우고 우리 친정 엄마가 키우는데 같이 살고 이래다가 보니까 그냥 별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지. 그렇게 바꿔치기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으니까 이 여자. 애가 좀 큰 거 같은데 뭐 이 정도였겠죠. 그렇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 사건은 금방 밝혀질 것 같아요. 네.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는 2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지. 그렇죠? 석 씨의 남자 관계, 석 씨의 출산을 도왔던 사람, 김 씨가 재혼한 현 남편, 이 3사람을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좀 더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사건의 전모는 밝혀질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석 씨가 자백하게 만드는 거, 실토하게 만드는 거. 근데 석 씨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니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